그 새마을 운동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6대4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 마을로 가면 충무처에 가서 먹을 게 많은데 새 문화로 가고 문화부 가면 문공부로 가면 밥맛이 없대. 밥그릇 빼기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문화운동 본부로 바꾸자는 얘기 제가 30년 전에 했는데 그 말씀 하시는데 이제 문화를 워낙 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우리가 이번에 그 민족재단을 만들면서 그걸 수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김세환 선생님 역시 저랑 같이 밤새고 부들고 찬 게 허탕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김김란 선생님 제가 안 지도 한 거의 25년 정도 되는데 오늘 오셔서 귀한 시간 걸음하셨는데 오늘 카메라가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 뭐 그때 할 때 같이 우리가 3일 저 뭐야 3일 신고 문화운동하고 같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김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만입니다. 태어난 곳은 전남 장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남 사람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고 향토사를 하다가 향토사라는 건 전남 장성의 역사 아닙니까? 하고 보니까 국가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국가사를 들여다봤더니 국가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국가사가 역사는 중요한 건데 국가가 사가 없어서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상고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상고사로부터 시작하나? 상고사가 정립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현대사까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고사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조다호 회장한테서 역사 교실을 한다고 문자가 와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이 역사 교실을 하는 단체는 현재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사들이 역사에서 행해지는 것이지 역사 없이 인간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시대로부터 현대까지 역사가 중요한 것이며 역사라는 것은 왜 공부하느냐?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가 없다면 역사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 맨날 하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발자취를 더듬어서 미래를 밝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아까 강단사학, 제사학을 얘기하는데 강단사학에서는 제사학을 뭡니까? 확증이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사학자들을 무시를 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소설처럼 써대기 때문에. 근데 또 강단사학을 들여다보니까 강단사학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기 저 광진구에서 상고사를 일주일간 광자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가 볼 때는 강단사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월급이 제대로 착착 나오니까 공부 안 해, 골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강단 학자들이 이 역사 연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들을 때는 강단 학자들 상고사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건방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상고사를 한다고 상고사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간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야 가서 듣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실증이 없는 얘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얘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제사학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증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자기 생각을 소설처럼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역사 연구하는 방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는 모두가 실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권을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다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이 없는 얘기를 소설로 쓰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 소설은 문학에 속하는 것이지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고사를 쭉 해보니까 선사와 역사 시대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사를 들여다봤더니 선사라는 것은 역사 시대와 다릅니다. 역사는 사람이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역사고, 선사는 역사 시대의 이전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 신화 전설이라도 있느냐 그걸 살펴봤더니 제가 살핀 것으로는 반고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화도 없고 선사시대의 전설도 전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고 신화를 아시겠지만은 그 반고라는 사람이 알 속에서 태어났는데 답답해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알이 깨져가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반고 신화를 아시겠지만은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한 자씩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받쳐서 하늘과 땅을 갈랐다는 얘기예요.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9만 몇천 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늘과 땅이 구분되었다. 그게 이제 신화 전설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반고가 죽음으로써 이 지구상에 강산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반고 시체의 형태대로 산도 만들어지고 들도 만들어지고 강도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그런 반고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반호 신화가 있는데, 반호 신화는 이 제국 고신 시대에 하나 난리난 장면을
이 신화로 엮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견족이 나오죠. 견족. 이게 고구려 수호 부족이 견족 아닙니까? 고구려가 어려울 때는 나타나서 고구려를 구해주고 그런 세력이 견족 그 부족인데 그 고신시 때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그걸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를 해왔고, 안타까운 것은 실증 없는 역사를 얘기하는 지하사학자가 태반이에요. 실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공부가 조금 깊지 않아서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기대를 갖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서 역사고시를 운영한다는 게 대단히 반갑고 그래서 오늘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한창원 선생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역사를 막 규명하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노래 하나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2명이 연락이 왔어요. 라이파의 김상우 씨가 연락 왔어요. 전라도 섬에 가 있답니다. 만화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 사람은 그 만화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45년 전에 라이파이라는 히로를 만들었다가 고등학교 때 중앙정부에서 너 막 홍보문에 고등학생이 왜 너 괴뢰군만 나오면 지냐 자식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겼다 졌다 결국 우리가 이기거든요. 얀만 너 괴뢰군한테 지는 거 하려면 하지 마 그래가지고 울고 나왔어요.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현재 77살인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국을 때려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상이 돼서 큰 부자가 됐는데 중국의 등소평이 불렀어요. 나중에 다 밝힐 겁니다. 등소평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너 장사꾼 아니냐? 우리 모피가 돈이 되지 않냐? 그래요. 이거 어디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 그 모피를 중에 제일 최고인 담비 옷이 비쌉니다. 하나만 하면 옷 하나에 막 몇 천만 불 가는 거 있어요. 담비를 잡는 족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등소평 특명으로 가니까 잘해주더래요. 딱 가서 보니까 담비를 잡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충청도니 어디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니까 알아듣더라. 이 사람이 머리가 확 뛰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주신족이라고. 주신족. 쉔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담비가 먹는 풀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 그걸 쫓아간다. 쫓아다니면 줄지할 때 주 있잖아요. 주신족이라고 돼. 그 완전히 거기서 새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독립운동한다고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저하고 30년 전부터 독립운동 하자고 하는 건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려면 한창건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한창건 선생님이 이 분야에 1인자기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독선 버리시고 같이 하세요. 제가 2004년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단군학회를 했는데 김정배 씨하고 그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단학선원은 단월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단군상을 전국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단군 모가지를 다 자른 거예요. 학교에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보니까 단군상 뒤에다가 자기들 장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단월드도 하고 대학교도
저 평화대학원대학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단군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2004년에 제가 송부웅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냥 10분을 소하길래 내가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해라. 그래서 제가 건강가정 시민연대 사무실에 간판을 내주고 거기다가 와서 송부웅 씨를 세웠어요. 소나무 아카데미라고 해라. 그래서 맨날 소나무야 부르면서 했어요. 송부웅 씨를 하게 된 건 거기 있는 자리에다가 제가 대한민국 최고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창원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교무과장 정도로 해서 같이 배우면서 하겠다. 그때 당시 제가 김상일 교수 모셨고 신백강의도 거기다 몇 번에 치웠어요. 우시라도 세우고 제가 박성수 씨도 세우고 다 세웠습니다. 건강가정 시민연대 사단법이 그런 데서 오라니까 오셔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뒤로 한 학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다단계로 장사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송부웅 씨가 가서 종로에 가서 오피스텔에 시작해서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송부웅 씨가 저만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까 홍순철 씨도 33년 전에 저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뭘 알고 모르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14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힘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랑 같이 손붙들고 잤던 우리 방친구 우리 김세환 선생님 그리고 김길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같이 하세요. 1월 9일날 여기는 주인이 없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거든요. 빵과 서커스인데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여러분 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노래하고 끝내듣겠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상록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 3절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노래요? 좀만 더 낮추겠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예. 제가 좀 예예예. 좀 얘기 좀 예예예.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인터뷰인지 뭔지 한다 그러면서 세월 인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도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기라고 해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제가 보니까 조다로 선생이 이렇게 저도 인연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10몇 년밖에 안 됐지만 오늘 그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이렇게 하심으로 이걸 이끌어가는 걸 보고서 우주의 인연, 우주 세월은 생장할 수 있는 봄, 여름이 지나고 추수하는 가을을 들었다 그럽니다. 가을 추수할 때 정성을 다해서 추수해야 하지만 겸손한 그러한 자세는 곡식에 나달 일부는 남겨둬서 그 새나 다른 동물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농산 못 짓지만 와서 그걸 이삭을 주워가는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아주 내가 그 경화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 들었더니요. 조다로 선생이 그동안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 종착적이 뭐냐 민족의 사학이라고 해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수렴을 하고 있구나 가을 농사를 이걸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세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중하고 오셔서 이렇게 시간 제한을 드리지 말고 우리가 저기 도시락 같은 걸 시켜도 돼요. 요즘 겨울이 돼서 도시락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고 하니까 도시락을 시키고 그리고 미리 연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30분 하겠다, 1시간 하겠다라고 한 걸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의 경청을 한 뒤에 그 도시락으로 시간으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아니면 뭐 그 다음에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고 뭐 아까 무슨 저 오창희님 뭐니 얘기를 했는데 무슨 민족 그 재단을 세운다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이명수 의원도 그동안의 국회에서 16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역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때 저 시절 인연 때문에 와가지고는 얼굴 내리려고 그랬지만은 이명수 같이 전혀 이런 그 정치적 계산 없이 와서 조다로 선생한테 경의를 표하는 걸 보면 이건 하나의 그 시대의 흐름이 시절연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의 통일이 안 됩니다. 상고사에 홍익인간 정신이라든가 과거의 고구려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인연이 되고 아까 어느 선생이 얘기했듯이 미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는 거야. 구약 성경이 전부가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러고 그러한 민족재단인가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고 신스를 만드는 정치권을 얘기하니까 의원하고 연결해서 국회 역사 포럼 모임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일제청산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일 세력은 전혀 아니고 그 민족주의자이고 그 공화정을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때 사람을 쓰다 보니까 미군정에서 받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본에 관여했던 사람을 쏜 건데 조선사 편수회가 30몇 년간 만든 게 동북아 평화재단이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노무현이가 그렇게 그 한 사람이 아니야. 역사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만들어 놨더니 고구려 재단으로 만들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 했더니 친일 사학자들이 강단사학파 그 세력들이 뭐냐면 조선조 말기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는 그 돈과 부와 이런 걸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후손들은 지금 땡땡거리고 살아. 그러니까 전혀 강당사학파들은 그런 사람들은 후예들이야. 근데 그 당시 독립투쟁을 했거나 민족의 그 앞날을 걱정했던 사람은 전부가 그냥 풍찬노숙하면서 그냥 후손들이 망가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여한 걸로 지금까지 똥똥하고 사는 거야. 재하사학자들. 강당사학자들은. 그리고 강당사학자들은 조선 편수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동북아 재단을 중국이 하니까 동북아 재단을 역사 재단을 만들라 그랬더니 고구려 재단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왜 그랬냐니까 고구려 이전 역사는 없었다는 거야. 전부가 진화하고 일본 애들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북아 재단을 했는데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동북아 지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옛날 그거 다 중국에 귀속돼 있는 거 독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역사 재단조차도 이리 됐던 것은 정부의 관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재야사학자들은 그 풍찬노숙하면서 그런 독립의 후예였지만은 이건 우리나라 역사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그냥 배고픔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야사학자들조차도 통일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가 뭘 해야 하냐면 통합을 하고 통일을 시켜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여기 역사 강좌의 주장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걸리면서 무슨 재단하고 연결해서 이명수 의원하고 해가지고 내년 중으로는 국회 역사 모임이나든가 포럼을 만드는 것을 그런 그 대장정의 일정을 만드시고 오늘 얘기했던 분들이 전부가 사전에 그러니까 10시 반이면
9시쯤 모여서 세 사람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해서 나는 요 얘기를 하겠다. 요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연구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뭔가 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할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임을 발전되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고 우리 조다리 선생이 아주 내가 그동안 보기에는 제일 원숙한 오늘 그 진행과 그리고 가을 추수 우주의 역사가 우주의 세월이 가을 추수기로 접어드는 거. 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건 모르지만 그런 때에 그 연장할 수 있고 뭐 하는 거 이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조다로 선생이 지금 하고 있는 신천문화학교 또 여러 가지 지도자 학교 그리고 앞으로 정치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교육한 사람들이 뭐 군수인가 뭐 시의원도 냈다 그러는데 필요하면 그 사람을 선발을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될 사람 또는 그냥 시군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선발하면 정당에 가서 우리가 힘을 넣어가지고 후보가 되게 하는 이런 역할까지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그러한 그것이 되고 오늘 아주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조다로 선생 참 앞으로 축복받을 것 같습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1시 10분이라서 이제 흥분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7자 인생학교 1부는 수리에 관한 이야기,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귀한 친구들의 아주 좋은 말씀, 유족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7차 인생학교 민족 역사 교실 2차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월 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